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이사노무관리 실무 심화과정을 담당하게 된 신마루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총 16회에 걸쳐서 공동주택 이사노무관리 실무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셨던 분들 입장을 봤을 때는 이 심화 강의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강의를 이제 듣지 않으시고 심화 강의부터 바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기본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이제 첫 강의에 이제 제가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 이제 공동주택 인사노무 관리를 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실제로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실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수의 경비와 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격일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격일제 근로를 통해서 이제 근로 시간이 장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주 52시간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일제 근로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시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첫 강의로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시면 감시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 이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이 감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주로 메인 업무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감시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감시 업무가 그 사람의 주된 업무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핵심은 육체적 피로입니다. 이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 이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우리가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 경비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강의를 주로 들으시는 분들의 관리하시는 업무에 이제 가장 주된 업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품감시원, 개수기 감시원, 보일러건, 청양경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고,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간헐적 단속적 업무로서 업무 시간 중에 대기 시간이 많고 실근무 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승용차 통근버스의 전용 운전원, 통산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 수리공, 전기 수리공, 실근무 시간이 대기 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 적화 종사자, 그 다음에 건물 시설 관리를 위해 휴일 야간에 대기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 보는데, 이 수의 경비원과 건물 시설 관리를 위해 휴일 야간에 대기하는 자, 요 부분들이 이제 공동주택 인사업무 관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을 봤을 때는 관리해야 될 주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어떤 형태의 내용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서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그다음에 제5장의 여성과 소년, 요게 해당하는 규정이 어떻게 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은 어떤 형태가 된다? 근로시간과 휴식, 그리고 여성과 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무조건 감시적 근로자고 단속적 근로자면은 적용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각 호의 내용 보시면 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그래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어떻게 된다? 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제63조에 따라서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이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기억해 두시고 이거 관련된 부분을 뒷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4장과 제5장에 있는 내용 중에 적용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조항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이 감시 단속 근로자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하는 근로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우리가 대표적인 유연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뭐 요것도 적용되지 않지만,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비원 분들이나 뭐 하시는 이런 그 공동주택 인사노무관리 실무로서 이제 관리하셔야 될 그런 분들에게는 뭐 특별하게 이 유연근무 제도가 적용되는 분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기억은 해두시되 그렇게 뭐 적용이 예외되는 게 어떤 뭐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연장 근로의 제한이죠. 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은 어떤 내용이죠? 일주에 1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는 형태로, 일주에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근로기준법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 예외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켜도 뭐가 됩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1번과 이 4번의 내용이 사실상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역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고 그래서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회사는 1시간의 이제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휴게 시간을 이 감시 단속 적용 예외 신청을 받아서 예외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에게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형태의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 주휴일 부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휴일은 뭐냐? 일주일에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게 되죠. 이 8시간씩 40시간 근로하게 되는데 5일을 만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근로자와 사용자가 언제 근로를 하겠다라고 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정 근로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정 근로일에 만근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1일에 유급휴일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부여되어 있는 이 주휴일 제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는 거죠?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형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주휴일도 마찬가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계산 등의 특례에 따른 뭐 간주, 재량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연근무제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요 8번의 내용이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면 뭐가 되는 거죠? 연장 그 다음에 휴일. 이 휴일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가산임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거와는 달리 야간. 야간은 뭡니까?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가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용 예외 규정에서 야간이 해당하는 이 부분은 뭐가 되죠?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를 해서 실제로 주 야간 근무를 하게 되시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은 뭐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가 됩니까? 이 야간 근로에 따른 야간 근로 수당을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 요거는 반드시 적용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챙겨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그 다음에 10번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여성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 제한, 이런 부분도 이제 근로시간 적용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형태 되지만 대부분의 종소자가 뭐 연소자라든가 뭐 여성 근로자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상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제 공동주택 이사노무관리 실무 종사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5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승인.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예외자가 돼서 감시단 근로자로서 이제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승인 결국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감시적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1항 보시면 이제 이 사용자는 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문적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이 승인 신청서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제3항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제4항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소식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승인 신청서를 관할 고용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출할 때 이 승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느냐? 실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 서류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 신청서 플러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일종의 별도 서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이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함을 확인한다, 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서식이 이제 원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항들을 요구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동의서, 그다음에 플러스 그 휴게 공간에 사진을 찍으셔갖고 그 사진 첨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휴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증빙 자료를 좀 남겨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구성하셔서 제출하시면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이제 승인서를 내주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실무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승인 요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감당 근로의 승인은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승인 요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승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 요거를 이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 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다 뭐가 됩니까?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 다 뭐가 되는 거죠?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와 관련된 휴일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뭐 가산임금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감시적 근로자고 이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니까 적용 제외 이 부분들은 그럼 뭐 빼고 그럼 뭐 이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뭐가 되는 거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잘 이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적용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보시면 감당근로 승인을 받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기법 제4장,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로계약이 가능한데 당초 이 내용은 뭐냐면 최초에는 이미 감당근로를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에서 근무하다가 추후 감당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에서 주휴일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적시된 근로자의 확인 동의서를 첨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최초에 채용할 때부터 감당 근로자 채용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처음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가 중간에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동의서에 주휴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걸 근로자가 숙지를 했다. 이런 데 내용이 이제 동의 확인서에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고 이 승인이 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기법 제17조의 절차. 이 17조의 절차가 뭐죠? 근로조건 명시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 불 작성해서 한 불을 근로자에게 주시는 형태. 이렇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좀 제일 무난하게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감시단속소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이제 승인 기준이죠.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제 사용자가 승인 신청을 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첨부서를 통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도대체 근로감독관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을 해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를 보시면 제1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입니다. 모두 갖춘 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갖췄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요건들이 다 복수로 이제 성립이 돼야지만 그래야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호 보시면 수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개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의 종사.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신적, 육체적 피로 중에 특히 이 육체적 피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일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제외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거나 잠시도 이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제외를 시키고 이런 업무에 해당하는 분들은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요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면 가능하다는 건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맨 처음 초기에 설명드릴 때 업무 중에 감시적인 업무가 주된 업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 업무에 해당하는 형태, 요 형태가 돼야 되는 것만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타 업무랑 그거랑 이제 비중이 거의 동일하다든가 비슷하다든가 혹은 겸직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에 이제 3호가죠.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항목이 어느 해당하는 격일제 근무. 이제 격일제 근무하는 경우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좀 보시면 수면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그다음에 감옥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뭐 다세주택, 기숙사 이런 거 포함한 연립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첫 번째가 합의죠.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과 보장. 사실상 격일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하루를 풀로 근무를 하시면 그 다음날 하루가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네,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 시설 또는 휴게 시설이 어떻게 된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서 휴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별도의 수면 시설 또는 휴게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별도의 수면 시설과 휴게 시간을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 증빙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업무 공간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구획을 해서 거기에서 휴게를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이제 찍으셔서 그거를 이제 첨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쉽게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별도의 개별 독립 공간으로서 이 휴게 시간, 수면 시설 또는 휴게 시간을 휴게 시설을 좀 마련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취하는 형태가 되면은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죠. 이 근로계약서 안에 이 감시적 근로자로서 이제 본인이 다음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다, 동의한다, 적용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근로계약서에 사실상 이제 먼저 사전에 나와서 근로자에게 숙지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는 요 절차를 미리 받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때 사전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근로계약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런 내용이 이제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 보시면 제2항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도발적인 이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 휴게 시간이나 이제 대기 시간이 이제 많은 업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 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마찬가지로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요 이항의 내용은 이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대기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 시설 또는 휴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근로계약서와 확인서 등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이 내용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68조 제3항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 기간의 이 평균적 개념으로 보시면 일정 기간 주 또는 월에 어떻게 되는 거죠?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의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 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 조사해서 원래 감독관들이 가서 사진을 직접 찍으시기도 하는데 요거를 좀 더 업무를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우리가 신청서에 첨부 서류로서 제출하는 거죠. 다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 기준을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의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 조사를 어떻게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안 가도 될 정도의 이제 결격 사유가 이제 확실하거나 이제 일전에 한번 갔었던 경우에는 출장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내용 보시면 이제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자의 승인 기간은 제60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제일 이전으로 어떻게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해서는 안 된다. 네, 결제일 이전이지 이제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근로자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제 근로 조건에 이제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자, 이 결제일이지 요 신청일이 아니라는 거, 신청일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이제 임금 산정하는 방법, 임금 계산하는 그런 사례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